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이야기의 박PD입니다. 네, 오늘은 천자문 읽기 21번째 시간 정렬 부인의 신화와 남자의 길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모 정렬 남효 재량 계집녀 그리워할 모 고들정 매울열 산해남 본받을 효 제주제 어질량 계집은 정렬 매운 절개를 흠모하고 사내는 제주가 어진 태도를 본받는다. 계집은 매운 절개를 흠모하고 사내는 어진 태도를 본받는다 함은 남녀 사이에 평생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이와 같이 서로 다름을 말한 것이다. 정렬은 매우 세차고 매운 절개, 특히 여성의 굳센 지조와 정조를 의미합니다. 재량은 재와 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는 제주에 해당하고 양은 어짐에 해당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제주와 어짐은 물론 잔꾀나 단순한 선량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베푸는 인자함도 언제나 그 상황에 맞아야 한다는 시중의 원리도 들어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문제를 다룬 후에 이제 남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땅과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관계라면 남녀의 관계는 하늘과 땅의 관계, 낮과 밤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양과 음을 대표하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 역시 각각 양과 음의 기운에 속박되는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남자를 뒤에 언급하고 여자를 먼저 언급한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 운율의 문제 때문이고 둘째, 음은 잉태하고 양은 기르는 것이어서 순서의 문제이며 셋째, 의무를 말함에 있어 여자가 더 큰 짐을 져야 하는 사회적 상황의 반영이라고 말합니다. 정렬의 의미는 여자가 외간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는데 절개 있는 부녀자들을 표창하고 모범으로 삼아 전파한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먼저 시행되어 내려왔습니다. 지금의 충이나 정조 개념과는 달리 과거 중국에서 남자들은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면서 왕도 정치를 이룰 임금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뜻이 맞지 않는 임금을 버리고 떠나는 일을 불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인들 또한 남편과 사별하여 없는 경우엔 제가 하는 것을 정조의 파괴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건이 있었는데 제나라의 왕촉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제나라가 연나라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자 연나라 임금이 왕촉을 부르자 왕촉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연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여 이 이후 유학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렬을 실천하여 국가에서 표창한 사례로는 위나라 때 조문숙의 처 하후문령이 있었는데 시댁이 망하고 남편이 죽자 재가를 하라는 친정의 권유를 받고는 자신의 코와 귀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후일 나라에서 정렬 부인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렬 부인의 칭호를 내려 표창을 한 것은 세종 때부터의 일이라고 합니다. 남효 재량은 남자의 역할을 말하는데 제주와 어짐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남자의 첫 번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정과 대비되는 충의 실질적인 기반을 설명한 것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홍성호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이하는 감히 몸을 회상치 않는 도를 말한 것이다. 여자는 그 뜻이 바르고 그 행실이 강직한 뒤에야 그 몸을 욕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반드시 사모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 구절은 앞서 나온 기감회상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여자는 정절을 우선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풀이합니다. 한편 홍성호는 남효재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남자는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고 충량이 뛰어난 뒤에야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반드시 본받는 것이다. 이 두 구를 알면 어버이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말대로 해석하자면 남자 가운데 본받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재와 량을 겸비한 자이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코와 귀를 베었다는 것은 이미 그 몸을 훼손시킨 일이니 이는 명백한 불효입니다. 그렇게 이 구절은 효에 관한 설명이라고 보기보다는 남녀의 서로 다른 의묘와 역할 문제를 다룬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에서도 남녀의 구분이 아니라 차별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양은 양이고 음은 음이라는 명제가 변하지 않는 시대를 초월한 절대 명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녀의 역할 또한 삶의 변화와 함께 바뀌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것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맞게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질곡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천자문 읽기 2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